또 알짜 땅들이 지방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방에 있는 그냥 알짜배기 청약이라든지 청약 네. 결과 이런 걸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사실 이게 탑3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좋은 지역인데요. 그냥 서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지역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대표님, 사실 우리 모두가 수도권에 대한 관심은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서울에 대한 관심은 엄청나잖아요. 근데 가점이 네. 40에서 50점대 이쪽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되게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근데 서울에서 청약을 노린다면 당첨 가능성 있는 곳이 어디가 될까요? 2020년도에 제가 그 가점 분석을 한 결과 최저 가점이 45점이었습니다. 그곳은 어디였냐면요. 분양가가 9억 원이 넘는 단지였습니다. 여기서 분양가 9억 원이 넘는다는 건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도금 대출이 나온 단지 중에서 최저 가점은 50점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50점대, 40점대라면 사실 서울에서 분양가 9억 원 이상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서울에 분양을 못 받냐? 네, 못 받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해야 되냐? 그러면 눈을 돌려서 경기도, 인천에 분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청약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거나 서울은 네. 사실 뭐 서울 전역이 투기 과열지구이면서도 굉장히 A급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수도이면서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분양가가 9억이 넘을 확률이 솔직히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수대로 당첨 가능성은 높아지되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수대를 갖고 있지만 돈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을 좀 바꿔서 외곽으로 빠져서 네. 경기도라든지 인천광역시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정답이신 것 같아요. 그러나 경기도도 대표님 요즘에 네. 좋은 입지들은 그렇죠. 서울을 능가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데는 거의 로또 분양인데요. 로또 분양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점이 높다는 건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가점대의 점수를 한번 환산해 봤습니다. 내가 9, 70점대다. 그러면 10억 원의 차익을 노리는 청약 단지에 당첨이 됩니다. 하지만 60점대다라고 생각이 들면 3억에서 5억 사이에 시세 차익이 나는 단지에 노리셔야 됩니다. 내가 60점대인데 10억 차이 나는 곳에 계속 청약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40점대, 50점대는 뭐 3억 원 이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그런 면에서 마음이 청약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의 점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당첨도 안 되고 계속 무주택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점은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하지 않다면 내가 몇 년 뒤에 청약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점수를 또 환산해 보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당첨 가능성이 없는 점수라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쨌거나 가점이 높은 분들은 행복한 고민이죠.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왠지 50점대 분들이 좀 이렇게 리스펙트 부러워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 7월 이후부터는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네. 솔직히 사전 청약이 나오는 3기 신도시를 보면요, 분포가 서울에 거의 인접해 있어서 그렇죠. 서울과 생활권이 같이 겹칠 수 있는 곳들이거든요. 네네. 이 곳들 중에서 유망하다 싶은 베스트 3지요.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 유망하다면 여러분 만약에 가점이 낮다면 XX 해야 돼요. 사실은 유망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거기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청약에 당첨이 되기 쉬운 스펙이라면 길을 열어두셔야 되겠죠. 3가지 정도는 어떻게 뽑냐면요. 넘버 3. 네, 정말 핫한 그리고 미래 가치가 풍부한 지역은 당연히 역세권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역세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입주하자마자 지하철을 이용해서 서울에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첫 번째 지역으로는 과천입니다. 과천에 있는 과천 신도시인데요. 그런데 여기가 사전 청약이 2021년도에는 없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있는 과천 지역에 주암지구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여러분 바로 4호선을 타고 서울에 출퇴근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역으로는요, 사실 지금 역세권은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너무 가까운 하남 교산 지구입니다. 하남 교산 지구도 사전 청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전 청약지가 교산 지역을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잠깐 나왔는데요. 5호선 연장됐잖아요, 하남. 그렇죠. 그 인근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바로 5호선을 연결해서 서울에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하남 교산 지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사실 이게 탑3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좋은 지역인데요. 그냥 서울입니다. 그것은 바로 동작구 안에 있는 노량진역 인근 군부대. 그러니까 거기는 9호선 노량진역, 1호선 노량진역을 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지죠. 거기도 사전 청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넘버 3에 뽑기는 너무 탑1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도 사전 청약을 하거든요. 우리가 사전 청약지가 단지 3기 신도시라고 생각하지만 서울 안에도 있다는 거. 그리고 2022년도에는 어쩌면 용산 정비창까지 사전 청약에 들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2021년도를 봤을 때 탑3는 아마 노량진, 과천, 하남, 교산 이렇게 세 개를 뽑을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플러스 하나 더해서요. 네. 3기 신도시 중에서 한 네. 군데만 더 뽑아 주십시오. 3기 신도시 중에서 한 군데 노량진은 서울이니까 네,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중에서 뽑자면 사실 고양 창릉. 네. GTX 연결됐는데요. 네, 그 GTX는 연결이 조금 나중에 더디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 인근 서울하고 바로 인근 접해 있기 때문에 네. 고양 창릉지구가 정말 라이징으로 뜨는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지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지역들 자체가 두근두근합니다. 되기만 하면 로또인데 분명히 로또인데 네. 이게 가점이 만점도 많이 속출하지 않을까 싶은 근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요, 사전 청약은 공공분양이라서 84점 만점도 당첨될 수 없습니다. 납입 인정 금액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10만 원씩 청약 통장에 만약에 부어놨다면 그게 납입 인정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은 공공분양이거든요. 그래서 공공분양의 당첨 선정 순위 방법은 납입 인정 금액이죠. 그래서 납입 인정 금액은 청약홈에 자신의 인증서로 등록해서 보면 납입 인정 금액이 나옵니다. 지금 대부분 핫한 지역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상 넘어야 되는데요. 2천만 원의 납입 인정 금액이 되려면 거의 16년에서 17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전 청약은 특별 공급의 양이 무려 85%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거기에 도전해 보면 좋고요. 그렇지만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급의 납입 인정 금액으로 되지만 특별 공급은 특별 공급 안에서 이제 당락이 정해지니까, 그리고 지금 3만 호 정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단지가 뭐 2천만 원 이상이다, 높은 점수여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틈새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했잖아요. 핫한 단지 전에 하라. 그렇죠. 이런 것들. 네. 그리고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틈새 시장을 노리면 당첨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도 많고 입지도 많기 때문에 골라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점수가 낮다면, 납입 인정 금액이 낮거나 점수가 낮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 청약의 순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거대로 한번 노려보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뭐 사전 청약으로는 공공 분양 물량이 풀리는 건데요. 여기 공공 분양에 지원하기 위해서는요. 네. 특별한 통장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요즘에 나온 거 말고도 과거에도 있었으니까요. 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약 통장은요, 저축, 예금, 부금, 종합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분양은 아쉽게도 청약, 저축과 종합 통장만 가능하고요. 예금, 부금은 원래 안 되는데
지금 아직 그 법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사전 청약은 예금과 부금도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반 공급은 납입 인정 금액이라서 일반적으로 예금하고 부금은 예치금 뭐 300만 원, 500만 원까지 돼 있으면 당첨 확률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특별공급에 통장이 필요하신 분 중에 청약 예금을 가지고 있는 다자녀 특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지원할 수 있고 아마 조만간 그 법이 바뀌면 모두 청약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축과 종합 통장만 가능하다는 거죠. 3기 신도시 물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때 사전 청약 물량이 나오고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네. 신혼부부를 위해서 공급이 된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특히 신혼 희망타운이라고 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곳에 청약을 할 때 주의할 점이 특별히 있을까요? 지금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은 다릅니다. 점수도 다르고요. 당첨 확률도 좀 다르죠.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다르냐면요. 분양이라는 건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고요. 집문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혼희망타운도 집문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매도했을 때가 다르죠. 신혼희망타운은 국가와 함께 공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유한다고. 그래서 일부분 수익이 났다면 일부분을 국가에 내야 된다는 거죠. 세금도 내야 되고 또 국가와 함께 쉐어한다는 수익 공유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그게 다르고요.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또 평면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그 공공분양 안에 뭐 84 타입, 전용 면적 84 타입이라든지 74 타입, 67 타입, 59 타입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신혼희망타운은 59제곱미터 아래에 있는 평면이기 때문에 평면하고 그 다음에 수익 공유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은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을 공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수익 공유용 모기지를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 모기지를 쓰고 난 다음에 충분히 우리가 저금리 한 1.3%로 고정금리죠. 그 모기지를 사용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나누는 겁니다. 그 나누는 것도 대출 기간이 길면 줄어들고요. 아이를 또 많이 낳으면 네. 그런 식으로 충분히 적게 네, 국가에게 최소가 10%예요. 10% 적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대표님, 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하지만 대한민국에 수도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알짜 땅들이 지방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방에 있는 굉장히 알짜배기 청약이라든지 청약 네. 결과 이런 걸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지방에서 10억이 넘는다. 아 정말. 분양가요? 네. 분양가가 아니라요. 웃돈까지 붙여서 16억까지 상승한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그리고 광역시를 제외하고 정말 높은 금액인데요. 거기는 바로 속초입니다. 뷰가 그냥 바다 뷰, 디오션입니다. 그래서 속초의 어떤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다 뷰가 보이는 곳입니다. 거기는 웃돈을 많이 주고도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매수층들은 그 속초 시민이 아닌 외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다가 동해 바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다가 있는 섬으로 한번 넘어가면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최근에 바다뷰는 안 보이지만 중심가에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게 있었습니다. 9억 원 넘는다니까 대출도 안 되는? 사실은 그 단지는 대출은 시공사가 알선해서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경쟁률이 제주도 시민만 가능했었거든요.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계약 건수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 비조정 대상 지역은 사실 전매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이후에 전매를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 단지가 계약 이후에 또 매매 거래가 일어난 거죠. 네. 프리미엄을 더 주고 사는데요. 제주도 시민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에 너무 비싸 이러지만 사실 웃돈을 내고도 또 그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바로 육지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그런 단지들이 프리미엄을 붙어서 이렇게 분양권으로 팔리고 있는 거죠.